방금 베트남어 수업을 마치고 저는 점심과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7시부터 온라인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 3시이고 4시간이 남았어요. 이 동안에 베트남어 복습을 하고, 제가 아직 오늘자 신문을 못 읽었습니다. 늦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견적 의뢰할 거, 핵심 기능, 제가 구현하고 싶은 핵심 기능이 뭔지를 작성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홈페이지를 지금 얼마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지금 좀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걸 빨리빨리 제가 안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반드시 견적 의뢰를 넣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멘탈에 대해서 잠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올 상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고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지금 5, 6, 7, 8, 9, 10, 거의 8, 9개월이 걸렸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관련 자료들을 갖추러 다니고, 그리고 계속 전자법원 사이트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 이 해외에 나오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진짜 올해 정말 스펙타클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피고되는 사람은, 집주인은 이제 처음에는 마치 돈을 꼭 갚을 것처럼 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저희가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압류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앴고 카톡이고 뭐고 다 없앴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요. 잠수를 타서 이거는 경매로 넘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경매 비용을 더 주고 경매를 할 건데, 이 과정에서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네가 이런 상황인데 해외를 나가도 되는 거냐, 여기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지, 막 그런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제가 한국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집주인한테서 돈이 나올까요? 저랑 이 오빠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하기로 한 것들, 우리가 이루기로 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자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기로 한 거죠. 근데 변호사 선임을 할 때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라고 해서 다 찾으면 안 되고,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당연히 돈이 엄청 많으면 가장 비싼 변호사, 가장 비싼 로펌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발품을 찾아가면서 제일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때 이제 세운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상담은 7분한테 받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한 분한테 의뢰를 한 건데, 세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상담하러 갔을 때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나올 것. 두 번째는 상담을 해줄 때 본인이 실제 비슷한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반드시 그 사례를 이제 문서로 된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 세 번째가 해당 사건에 대한 단가표가 있을 것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제 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인포에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알죠. 학생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두 번째, 그 학생의 케이스와 비슷한 류의 상황을 가르쳐 봤다면 반드시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썼던 자료, 그때 학생이 결과가 어땠는지, 그때 학생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레벨이었는지, 이거를 다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 예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훨씬 더 자신감이 있거든요. 변호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품과 에너지가 들며 그랬을 때 투입 대비 이 학생은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며, 이런 것들을 이미 몇 번 해봤다면 당연히 단가표가 이제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얼마만큼의 품과 얼마만큼의 시간 에너지가 드는가,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나의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겠다, 고객 비용은. 그게 당연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로 기준을 삼았고, 여기에 딱 부합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그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승소로 나왔는데,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답답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 집주인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기엔 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피해는 물론 돈에도 피해가 있지만, 돈 액수가 클수록 물론 그 피해도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정신적인 것도 피해이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피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망친다면 그게 가장 큰 피해다. 정신적인 거나 뭐 물질적 돈 액수인 것도 피해가 맞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까지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망쳐버린다면 그게 가장 큰 피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제 오빠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일 읽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막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돼요. 그게 전 재산이었을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도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제 앞으로의 미래 자산,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망쳐버린다면 그게 가장 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세 사기 피해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나왔죠.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 역시 전화번호 여전히 뭐 없고,
카톡도 안 받고 카톡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래서 사실 좀 스트레스 되게 좀 받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의 생활과 여기에서의 앞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을 꺾으면서 거기에 이제 발목 잡힐 순 없잖아요. 저는 전문가한테 또 맡겨놓고 열심히 저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아마 한국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분하고, 그쵸? 네, 부디 꼭 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의 시간까지 갉아먹지 않기를.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돼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호정아, 정신 차려. 그 일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시간과 미래 자산을 잃지 마. 그게 제일 가장 큰 피해야. 바보 같은 일이고. 네, 저는 월급이 들어왔어요. 여기 대학교에서 일한 거 좀 돈을 좀 찾고 맛있는 걸 먹고 또 할 일을 하고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짰어요. 저기 학생이 가입 페이지에 들어와서 뭘로 가입할 건지, 이메일 가입할 건지, 휴대폰 가입할 건지, 위챗으로 가입할 건지 들어와서 언어 선택하고 학생 정보 입력하고, 그리고 원하는 수업 시간 고른 다음에 예상 수업료, 한국어로 수업할 건지 아니면 모국어로 수업할 건지 뭐 이런 거를 고른 다음에, 이게 메인 페이지거든요. 메인 페이지인데 아마 여기 있는 거 다 실현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 기능 딱 2개만 실현할 건데, 방금 이 2개에 대한 걸 지금 여기에 다 썼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가입해서 교사의 스케줄링 달력뷰랑 학생의 달력뷰, 수업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적었는데, 문제는 이걸 누구랑 얘기하면서, 봐봐, 네가 모바일로 여기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게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나올 거다, 이 중간에 빠진 거 뭐가 있을까, 이거 상의할 사람이 없네. 이거 상의할 사람이 없네. 상의할 사람이. 어쨌든 이거 지금은 이거 2장을 연결한 거거든요. 밑에 2장을 더 연결해서 전체 홈페이지에 플로어를 만들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 제작사에 보낼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거고, 이걸 다 구현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나는 핵심 기능은 이것만 하고 싶다. 얼마냐, 이렇게 견적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계획은 3군데의 견적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제일 맞는 곳에서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짜잔, 보이세요?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 보내고,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무슨 컨셉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핵심 그 필요 기능이 뭔지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걸 찍어서 보낼 예정입니다.